결국 러시아가 금주 우크라이나와의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집결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러시아가 가장 신경 쓰는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북한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매체 뉴욕타임즈도 북한군 수천 명이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한다며 결국 북한군이 가장 치열한 곳 전방에 직접 배치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참관인 격으로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참관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최고위 등에서는 한국이 이제야말로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K9과 천무 등 주요 무기가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한국 방산 분야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K방산을 더 이상 사들이지는 말자, 영내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입에서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유럽에서 거론된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실상 유럽에서도 군수장비 전세계 최고 공급처를 이제는 한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원래 미국은 넘버원이지만 이제 그와 비등하게 한국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한국과 주변국들, 일본조차도 한국의 방산을 카피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특유의 자국 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며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영연방이나 유럽은 미국 손을 벗어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내쳐보자는 겁니다. 전차는 물론이고 잠수함과 경공격기까지 한국의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유럽 최고위 등에선 한국의 무기 제공을 여전히 재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K방산 타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말들은 전혀 딴판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접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그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막상 유럽에서 왜 항공무기를 내놓으라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상황으로 유럽을 망연자실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한국의 마음이라며 개의치 않는 것처럼 했습니다. 당시 나토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대폭 그 의견을 최고 단계로 상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직후부터 한국에 꾸준하게 무기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무기 리스트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미국도 혼자서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이 힘겹자 가장 무기가 넉넉한 한국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상대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분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쟁이 한참 지난 시점인 최근에서야 레오파르트 탱크 일부를 지원할 방침에 있는 것이죠. 프랑스 등도 자신의 핵심 무기인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 핵잠 등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러시아를 잘못 건드리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고, 전쟁 후 러시아와 자원 교류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막상 가스값이 치솟고 러시아가 없는 유럽은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핵심 무기 자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언급하는 건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결정적인 문제로 유럽의 무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도 있다고도 전합니다. 핵심 자원이 있지만 그걸 지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산할 수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봐지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무상 지원을 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에서 이제는 한국이 결단을 하라는 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신궁과 같은 무기를 탐낸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했고,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며 애처로운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은 한국의 무기는 신궁과 현궁 등 즉시 사용 가능한 필요 전력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신궁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며 현궁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 무기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도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은 이들 무기가 가장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이 국방부는 키이우에서 상당한 러시아의 부대가 멸절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당 수백만 달러의 탱크들이 보병이 들고 나온 제블린 등에 줄줄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공중에서 날아오는 무기와 전투기 등을 막기 위해 스팅어와 각종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이러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중국에서 보내주는 담요와 같은
인도적 물품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중국에 군사적인 도움을 준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모를 비롯해 다양한 군사적 기술을 중국에 전수했는데 막상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 우방국이 러시아이며 러시아한테도 군사적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를 줄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냥 가운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술을 빼먹으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벌이며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통수 친 중국과 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국이 언급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이 무기 수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천궁을 4조 원가량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조 원이라는 금액에서 말해주듯 그만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제품을 매우 신뢰했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대공 요격 체계보다 성능이 되고 가격이 좋으니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찾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형궁은 이 시점에 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는 심지어 북한에까지 미사일을 요청했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KN-23이 후보로 꼽혔습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근래에 북한에 장기간 머물며 북한의 미사일 협력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대부분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절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ICBM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가 체제 유지의 핵심 되는 사안으로 러시아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육로를 통해서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신궁, 형궁을 비롯해 천궁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군사 대국인 것을 사실 모두 알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주변국들이 전세계 군사순위 5위 안에 들어있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등 군사 강국이다 보니 한국은 저절로 국방력이 상승했으며 최근 수년간은 군수물자 수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초계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등 한국의 군사력을 깔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해오다가 막상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국면이 다가오자 한국의 병력을 동원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 전 외교관 가네하라 노부카스는 쿼드만으로는 부족하고 병력 60만 한국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만조차 방송을 통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육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자신들의 국가와 영역에 위기가 닥치자 유럽과 일본 등 모두 한국을 거론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여전히 러시아 자원 의존도가 높기에 100% 천연가스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발발한 계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한 가스관 문제였으며 오히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등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독일 같은 경우 기어코 노르트스트림 2를 완성까지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줄은 유럽도 몰랐겠으나 결국 러시아 전쟁 자본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니라 유럽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25조 원가량 폴란드에 방산 계약을 협상하고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더욱 거칠어진 상대의 도발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매우 행동을 앞세움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군 위협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위협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과 같이 카디즈 침범 등을 밥먹듯 할 수 있고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러시아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한국의 최신 무기로 소탕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러시아에 도움받은 군사관계, 북한 문제 등으로 감정적으로만 해결할 사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위시로 나토까지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동북아를 더욱더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